예, 정치 쇼핑몰 시즌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늦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봄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요, 이 눈이 뭐 반갑진 않은데 또 정치권도 이제 새봄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 분을 모시고 저희 정치 쇼핑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적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구를 사랑하는 서구의 부의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네, 김동섭 권리당원입니다. 오늘 김경석 의원님이 이제 새롭게 처음 저희 방송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이라 많이 배운다는 자세가 같습니다. 수업료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죠. 네, 이따 봅시다. 보이스가 프로예요, 프로. 오늘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그죠? 네.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합쳐졌죠. 예, 오늘 방송에서 특별히 이 당명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확실히 미래통합당.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총선 출마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에 나타나면서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 면면을 좀 살펴보고 과연 이러한 이력이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대표님이 오늘 좀 리스트업을 해오셨죠? 예. 그동안 청와대 출신들 국회의원에 몇 명이 지금 들어갔는지 네.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2월 12일 현재까지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의 그 청와대 출신 후보가 44명이었어요. 전체로 44명. 이게 한 6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니 청와대 근무하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저도 예. 안 가봐서. 예. 안 가봐서. 아니, 가보긴 가봤죠. 예. 가보긴 가봤는데. 했지만, 예. 청와대 보니까 예. 비서실장이 장관급이고, 네. 뭐 수석 비서관이 차관급 한 10명, 네. 그리고 쭉 따져 보니까 총 한 443명이에요. 443명. 이 중에서 뭐 운전, 위생, 건축 이렇게 하시는 분 빼고 예. 행정관급까지 해서 287명입니다. 순수하게 네. 일단은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무직 아니 정무직 플러스 네. 각 부처에서 파견까지. 네, 예, 그래서 예. 287명인데 예. 대충 뭐 따지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한 이런 거까지 따지면 400명 정도라고 봐도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그 나오고 중에 있는 거죠. 44명이 네. 지금 출마를 선언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떤 분들이 계시죠? 아니 우리 지역보다도 예. 제가 잠깐 부가로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인원보다 상당히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한 13명이 그 출마를 해서 예. 8명이 됐고 2008년도에 있었던 18대 네.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막 지금 들어왔을 때라 좀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이제 얼마나 출마했는지 이건 좀 무의미해서 뺐고 예.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한 열 몇 명이 출마를 했는데 한 3명 정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7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과연 몇 명이 될지 이게 네.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번에 뭐 많이 나오셨죠. 현재까지 지난 때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네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 대전을 보면 네. 우선 현역인 박범계 의원이 비서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 20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네. 윤석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의 조승래 후보, 네. 그 다음에 유성을의 또 이영수 후보, 네. 그 다음에 대덕구의 2명, 박영순, 최동식 후보까지 네. 이렇게 청와대 출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한 두 분 있지 않나요? 전병덕 변호사 예비 예. 후보. 예. 그렇게인가요? 네, 예,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예. 동구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김경석 의원께서 보실 때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총선에서 득일까요, 실일까요? 실질적으로 예. 지역에 일꾼을 뽑는 건
지역을 가장 잘하는 적임자가 돼야 되는데 청와대를 등에 업고 이번에 70여 분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늘었나요? 60에서 이제 70여 분 예, 예. 가량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예, 더 나올 분까지 가정을 예. 해서 예. 요거- 아니 안 되죠. 예, 그거는. 이번에는 예. 국민의 그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보면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덕을 받아서 청와대라는 그 등에 업고 이제 국회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의 이런 현 정부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예. 이번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 정부가 대통령이 그렇죠. 인기가 많으면 득이 많을 텐데. 좋습니다. 우리 저 김동석 박사님, 예. 예, 전 정권에서도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니까요. 네, 득일까요, 네. 실일까요? 예. 예, 일단은 득실의 그 단언적 표현보다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좋으면은 득이 많고요. 네. 그렇죠. 인기가 좀 떨어진다거나 레임덕이 있으면은 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득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대통령들의 행보와 다르게 친서민적, 친국민적 그런 행보, 그다음에 소통의 행보를 벌여 오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국정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담았던 청와대 출신들이 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관건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 지지율하고 예. 크게 관련이 없는 게 예.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서 바로 이제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탄핵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상황이 그 탄핵이 있었으니까. 일어나고 예. 완전히 다 뒤집어져 판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네. 시절에는 물론 이제 그 상당히 그 지지도가 떨어졌지만 그 굉장히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하면서 굉장히 선전을 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지율하고 관련된 것 같지는 않고 그 예. 시대에 좀 이슈, 대형 그렇죠. 이슈가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군요. 예, 변수는 있지만 예. 상수는 아니죠. 예, 예. 지지율 50%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 50% 선이라는 걸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김경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지금 시대의 흐름은 예. 네임덕 현상이 벌써 왔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어떤 있어요. 이유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예. 요 최근에 나온 국정 심판론에서 이제까지 잘하고 있다를 추월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돌아가고 있기 여론이 때문에 좀 높아졌다. 예, 그렇게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예, 예. 아무래도 이번 청와대 출신들이 쉽지 않은 그런 총선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네. 청와대 출신들이 한 번에 성공한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럼 뭐 지금 너시를 이루고 있지만 예. 이번 한 번에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도 많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 통계를 봐도 당선자 수는 10명 미만이네요. 예.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국정 지지율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2월 며칠입니까? 1월 20일 리얼미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5.3%의 그 긍정적 지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지지도는 아니다. 이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네, 아직 뭐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 중에 과연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관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각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관련된 결과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선거구를 1차에서 8곳, 그리고 2차에서
15곳 그리고 뭐 물갈이 폭을 한 20% 정도 뭐 이런 1차에서 예. 15곳, 예. 2차에서 8곳입니다. 아, 예, 제가 바뀌었군요. 예. 반대로.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시죠? 물갈이가 많이 될까요? 물갈이는 하겠다. 뭐 오늘도 20%는 하겠다라고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출마 선언하신 불출마 분들. 선언도 했고, 뭐 지금 장관 되시는 분들도 이제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거는 뭐 한 단수,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내다. 그 중에서 유력한 몇 명이 지금 그 공천에 배제가 됐죠 벌써. 우리 경기 의왕 과천의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되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리가 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저 미래통합당도 이제 공관위에서 안들을 발표를 하고 특히 험지 출마론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헌법출마론이 나오기 전에 예. 먼저 했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늦게나마라도 험지 출마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 따른다는 그 의원들이 많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에 어떤 미실 공천이라든지 낙하산 공천은 하지 않고 네. 지금 우리 대전 지역 오늘 면접을 했습니다만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들 전체를 다 두고 예. 여론조사를 해서 적합도 조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아주 공정한 예. 그런 공천을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이제 네. 공천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또 그와 관련돼서 후유증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어느 선거나 항상 예. 공천 잡음, 공천 후유증은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 혹시 뭐 이삭줍기라고 그러나요? 이 공천에서 탈당이나 뭐 타당으로 네. 이렇게 당적을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정당 정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보혁구도,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명확히 갈라진 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또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다당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후죽순 지금 정당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혹시 이삭죽기 또는 끌려가고 싶은 분이 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없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출범하기 전에 예. 미리 또 하나 위성정당 형태로 만들어놓은 당이 있잖아요. 예. 미래한국당. 예. 네, 그쪽으로 또 가실 분도 계시고 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혹시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이 있으면은 또는 탈락시킬 컷오프 시킬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잠깐 박사님이 지적한 그 미래통합당은 일단 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뭐 이런 분들 뭐 제명 당하신 분들 물갈이가 아니라 뭐 위성정당이라고 하고 뭐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으로 일부 흡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래한국당에 사실 저는 사실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예. 갈 거 가는구나.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느끼지만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 선거법 자체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수적 논리로 인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거대 여당의 문제점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꼼수라든지 뭐 그쪽으로 하는 출구책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예. 살아남고자 하는 자궁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니 이 문제는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꼼수가 맞는 거고 트릭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의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 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직역, 직능, 흔히 말하는 지역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또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꼭 이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하실 분들이 흔히 말하는 지역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정당한테도 표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 국정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제도적으로 만드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아니, 자 그게- 어찌됐든 이 패스트트랙 거는 그럼 또 지난 연말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물갈이론과 우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양당의 물갈이의 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좀 예상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폭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 쪽으로 나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20%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의원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대신 지금 이제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면서 지역들이 막 반발하는 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야 이번 총선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는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선과 관련돼서 우리 김 의원님, 미래통합당은 지금 경선 룰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됐죠? 예, 조금씩 정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닌 그 지역구 지금 서구 갑이 제일 많이 출마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5분의 후보가 있죠. 예비 후보가 그렇죠. 네네. 그럼 이 5분 어떤 방식으로 경선하게 되나요? 오늘 서울에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만 5분 다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로 해서 컷오프 시켜가지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분 다 네. 컷오프 없이. 네네. 그러면은 지금 서구 복잡해지겠습니다. 을도 네네. 양홍규 예비 후보와 네. 윤석대 예비 후보가 그럼 같이 또 경선을 그런 아직은 방식으로. 등록을 안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내일 12시 오전 12시까지 최종 후보자 등록 시한이 남아 있는데 아직 뭐 이제 등록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등록을 한다라고 보면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경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1차 후보자가 많으면 컷오프 해가지고 또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번에 이렇게 모든 예비 출마자들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합당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우리 당으로 오는 그런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인지도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컷오프 시킨다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공심위에서 컷오프 없이 다 해라. 다 같이 미래통합당으로 좀 온 분들까지도 적합도 조사를 해서 모든 후보를 다 해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김경석 의원께서 출마할 걸 그랬어요. 현역 서구의 부의장님이신데 출마했으면 네. 이 세 분 중에서 서구로 나오시면 세 분 중에서 제일 1등하면 그냥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그렇게 있나요? 농담이고요. 그러면 이제 유성을도 김수현 전 시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 이제 네. 입당을 했으니 거기도 똑같은 경선을 거치게 그렇죠.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시 전략공천 관련돼서 대전 대덕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 대표님, 이거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이게- 겁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데 예. 복잡한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기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예, 이유가 뭐죠? 그 뭐 이유야 뭐 현역한테.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중요한.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1차에 15곳이고 2차에 8곳을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대덕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이제 뭐 그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오늘은 아마 후보들이 좀 제고를 해달라 해서 재심을 해달라라고 서울에 다 올라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결국은 부결이 됐어요. 그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예. 그 도정원 의원이 그 위원장인데 예.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략공천해달라 이렇게 올려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뭐 더 이상의 되돌림은 없다. 아하. 현재까지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제 정도의 후보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뭐 그 대책을 좀 마련했었으면
했는데 다 각자 플레이를 또 했고 답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현재까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다면 지역 인재를 사실상 키우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김 박사,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그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어디서 판단하는 건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그건 뭐 우리 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신경 끄세요. 뭐 어디서 사전에 뭘 돌려보나 보죠. 뭐 데이터. 이게 여기서 지금 잠깐 우리 김한태 대표가 말씀 중에 잠깐 그 혼선이 있었는데요.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적합도 조사라든가 지역 여론이라든가 또는 그 흔히 말하는 모니터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 이제 여기는 전략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상대 후보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 뭐 거의 비슷한 거 같네. 전략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공관위에서 했고 자, 그럼 공관위에서 한 거예요. 김 박사님,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자, 이제 새 후보가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새 후보 다 수긍을 하고 힘을 모아서 원팀이 돼서 총선에 임할까요? 당연히 이미 해야죠. 예. 그거는 좀 전에 이제 약간 말씀 중에 나왔는데 예. 이 정당인은 그 정당의 가치와 정당의 방향과 정강 정책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당을 지지하고 또 그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든가 그 회방을 놓는다든가 네. 그 하면은 당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여기 이렇게 하지만 억울한 공자 같은 말씀하시죠. 여기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아니 열 확지 왜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뭐 이렇게 여기서 당연히 공자 같은 말씀을 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뭐 페루나 같은 말씀하면은 큰일 나죠. 당연히 공자 같은 말씀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 참 열심히 하셨던 세 분의 또 향후 거치와 어떤 활동하는 모습들 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계속 예, 하셔도 된다. 예. 좋습니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좀 잠깐의 말씀들이 조금 약간 설왕설래해서 한 말씀 정확히 드릴게요. 지역 사회에서 지역 정치권에서 그 정당에 몸담아서 크는 정치인들 또 정당에 몸담아서 그 정당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은 어쨌든 다소간에 미흡하고 다소간에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함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자양분을 줘서 키우고 육성해야 됩니다.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서 예? 제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 얘기가 내 얘기고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서 그 정치의 그 무슨 뭐 바둑판 놓듯이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20%라고 했는데 20%도 인위적인 20%는 최대한 배제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물갈이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20%에 대한 그거를 부응해줘야지 인위적으로 막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원샷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한 번에 여론조사로 결정 1, 2, 3등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되게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속에는 되게 맹점이 있죠. 엄청난 맹점이 있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어찌됐든 경선 과정에서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자꾸 만들어질 겁니다. 미래통합당도 뭐 험지 출마론 때문에 홍역을 좀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중진들이 그에 대해서 지금 수용을 안 해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고 험지 출마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같으면 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가 봐요. 예. 실질적으로 당을 위해서 한다면 당락을 떠나서 백의종군한다는 자세로 해야 될 텐데 네. 모든 국민들이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험지 출마론 당의 지도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조건부 험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심이라든지 지도부에서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어요. 사실상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또 뭐 지금 뭐 홍준표 대표라든지 뭐 김태호 전 지사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일리는 있다. 하지만 당의 명령,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당 정치는 당의 명령을 따르는 게 국민들의 호응을 좀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내용으로 보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략공천이라는 게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라 이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쉬움을 좀 많이 표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박영순, 박종래, 최동식 이 세 후보가 있는데 박종래 후보하고 최동식 후보는 지금 오늘부터예요. 단일화. 네, 단일화를 지금 그거 저기 수답 안 했어요? 좀 문자가 계속 오는 거 보면 아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자 오는 거 보면 예.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아쉽네요. 게 좀 아쉬워. 아쉽다는 거고. 아쉬워요.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님 뭐 이거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덕구 전략공천 과연 어느 분이 받을지 이게 뭐 이제 관심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은 박성준 아나운서, JTBC 전. JTBC 뭐죠 무슨 팀장이었는데 전 예. JTBC 사건 반장 아나운서. 프로그램. 예, 네. 팀장이었죠. 근데 뭐 인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비주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지가. 예. 문제는 그분이 내려와서 예. 이 세 명하고 얼마큼 유기적인 그 연관이 되고 이 공천 자체에서 탈락된 이 세 분이 얼마큼 도와줄지 글쎄 저는 좀 예. 난감. 반신반의 하시는군요. 예. 예. 반신반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반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김 박사님은 아까 이제 대승 차원에서 정당인이라면 예,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까? 같이 쉽지 않고 아니 진짜 경선도 해봤고 했더니 이게 얼마나 공자 같은 말씀을 하지만 예. 이게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선에서 제가 탈락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선대위 발대식 가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뭐 여기저기 같이 전화도 하고 했죠. 근데 우리는 경선에도 해봤지. 했는데 예. 경선하셨군요. 아이고. 그런데 경선도 못하고. 이 참 어려운 것이 또 그 후보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그 후보가 내정이 되면은 그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그 후보를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선거 캠프가 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선거 캠프가 꾸려지는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천에서 배제된 그 다른 후보들의 선거를 할 수 있는 분들, 권리당원이나 뭐 주요 당원들, 유력 당원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할이 없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고 한다면은 아까 좀 전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거를 반의 반 정도까지 어떻게 가까스로 끌어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 현실적으로 의원님, 얘기해, 미래통합당은 그냥 뭐 어부질이 웃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역의 인재를 뽑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일꾼 인재를 뽑는 건데 지역에서의 어떤 20대 총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의 정말 식상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지역의 일꾼을 우선적으로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적임자라고 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 아까 뭐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안타깝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얼만큼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뭉쳐주느냐. 그게 아마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또 예비 후보들 간에 또 치열한 경선 릴레이가 진행이 됩니다. 뭐 관전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의롭고 가치를 창출하는 후보인가를 또 검증하는 것도 우리 유권자로서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치 쇼핑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김이에요. 김트리오로. 그 형님 왜 이렇게 땀도 나고 오늘 왜 하나 진짜 오늘 예. 굉장히 열받은 데다가 아니 긴장했어. 긴장도 긴장이지만
나는